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지없이 또 선거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룰. 가장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축구는 규칙이 있어서 규칙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싸울 때마다 룰을 바꿔서 룰 미팅을 서로 유리하게 하겠다. 이게 한국의 지금 정치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왜 룰을 바꾸겠다 하며 저거한테 손해가 조금 될 수 있는 것도 현행대로 하면 감수를 하고 바꿔주겠다 그럴까요? 처음에는 공수처 때문에 그런다. 를 하는데 하고는 싶어 하죠, 공수처. 예. 공수처는 문재인의 미래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문재인 가문의 미래하고 공수처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예. 그렇죠. 검찰 수사 오는 걸 공처로 통해서 막을 수가 있잖아요. 예? 족보가 달라요. 예. 검찰은 그냥 고스톱만 하면은 매끝인데 공수처는 족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이것만 갖고는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선거법이라는 또 사탕을 또 들고 있는 거죠. 그것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심상정 대표도 정의당 대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던 그거는 일단은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 유리하잖아요. 정의당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공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이라는 미끼를 동원했죠. 근데 이제 막상 그걸 하려다 보니 국회의원 수가 27석 지역구로 줄여야 되잖아요.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줄이기 싫은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게 좀 뒤죽박죽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리사욕, 당리당략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지금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자서 단독으로 이기기는 어려울 거니까 공수처를 미끼로 선거법을 던져줘서 공수처도 통과시키고 그렇죠. 꼭 먹고 그렇죠. 꼭 먹고 알고. 그 다음에 또 이 범여권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저쪽에서는 뭐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당이 크게 표를 얻은 부분은 없지만 여기서는 일정하게 호남 정당이 아니면 또 전략 투표가 될 수 있고 거기는 또 정의당은 의원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전국적으로는 한 10% 노조라든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이러니까 결국은 이 선거구로 바꾸면 한국당은 지역구에서는 뭐 좀 이렇게 될지 몰라도 뭐 영남 비례대표가 많으니까 월등히 우리가 유리하다. 연동형 비례대표 그걸 하는데 제가 아마 초반에 1년 전에 저거 의석수 30석 늘릴 거다. 10%. 말씀하셨죠. 안 그러면 이거 저래 할 이유가 없다. 왜? 어떻게 보면 국민 속인 거예요. 국민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 트랙 올릴 때 의석수 10% 늘린다면 통과한다고 달라들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못했지. 그러니까 올려놓고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달라들어서 매듭 짓기 직전에 탁 튀어나가. 그것도 저거 입으로 이야기 안 하고 청와대나 민주당 딱 시켰어. 저 심상정이니 정동영이니 손학규 시켜서 딱 이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교활한 대국민 사기극이죠. 사기극이죠. 있을 수가 없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나요? 없죠. 절반을 맞추려도 국회 돌아갈 거예요. 세상 좋은 직업이라고 하대요. 낮술 먹어도 되고 낮에 골프 치러 가도 되고 해외여행도 가고 요전에 그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은 저 베트남 출장 가는데 출장지에도 안 왔다잖아요. 사진도 안 찍었어요. 그런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편해요. 저 장제원 의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다른 의원도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법 하나를 통과해요. 데이터 뭐 3법이라고 뭐 혁신위에서 꼭 통과해야 된다는데 이런 법을 위해서도 고민한 적이 있나요?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국회의원들이나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생이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학 갈 수 있게 입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돈은 700억이 더 들어간다 네. 그러고요. 또 30명이 더 생기면 그 30명이 네. 저기 저 행정부나 네. 곳곳에다가 자료 요청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모셔야 될 영감이 30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적 낭비도 만만치 않을 거다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성심성의껏 네. 그 특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노력한다면 지금 한국에 기초방역지자체 없애버리고 그렇죠. 국회의원 한 1000명 늘려가 특권 없애고 네. 월급 한 350 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3배 늘어나니까 네. 3분의 1 토막으로. 네. 그러면 중위소득 평균 임금 네. 비슷하고 그리고 보좌관은 한두 명. 기사고 뭐고 다 없애고 네. 보좌관은 한두 명. 그것도 영국에는 아예 보좌관도 없는데 저는 보좌관도 없이 네. 그냥 풀제로 해도 돼요. 풀제로. 북유럽 이런 데는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던데요. 다니죠. 네. 지하철 타고 다니죠. 네. 조만한 부스 하나씩 줘가지고 고시원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야 좀 늘릴 수도 있지만 지금 체제로는 이런 상황에 늘려서는 안 되죠. 저는 뭐 100명 이하로 줄여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야말로 이 움직이고 이걸 하게 되면 기대의 이익에 비해서 내 인생의 출혈이 네. 크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나 늘려야지 지금같이 국회의원 자리가 지금 무슨 배설이라고 전부 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시대에 국회의원 숫자는 늘려서는 안 되죠. 그렇죠. 또 국회의원들이 너무 특권하고 이 기득권자가 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컨텐츠가 없어요. 내용이 아무도 그 말하는 거 보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지난 네. 그 연말에 한 네. 12월 달쯤에 한국당에 하도 옆에서 지켜보니 네. 답답하고 네. 문정권 독재는 네. 심하고 해서 한 3번 가가 네. 좀 이렇게 네. 아침에 네. 이 아침에 하면서 네. 그 좀 강연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예. 이렇게 좀 해라 위기를 네. 돌파하기. 네. 네. 나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사람이 과연 저기 중에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별것도 없고 뭐 그간에 어디 뭐 운전 술 먹고 했다든가 어째 좀 시끄러웠던 인물 하나는 보좌관이 술 먹고 운전했나 뭐 저하고 저보다 한참 어린데 네. 이렇게 와서 앉아 있거나 바라보는 눈빛이나 태도를 보니까 네. 내가 그 자리에 강연을 그만두고 일어나서 야 임마 일어나라. 이게 어디서 저런 자세로 앉아서 네. 저렇게 해. 뒤늦게 와가지고 아주 네. 시건방진 태도로 앉아갖고 딱 쳐다보는데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아유 저놈을 그냥 아작을 내고 끝내버리지 싶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연하러 간 사람이. 네. 그러니 얼마나 시건방졌겠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게는 사람 안 되는 거는 아예 가르쳐. 내가 그 뒤로부터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탄핵 이후에 몸에 거품을 쫙 뺐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철저하게 자신으로 돌아가서 겸허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도 하나도 못한 거죠. 겸허하고 반성, 회개를 안 한 거죠. 회개부터 해야지 내 잘못이다. 옛날에 김수환 추경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가슴을 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큰 착각이 그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 총선에서 이길 수 있으면 두 가지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물갈이. 여태까지 과거 역대 정권에서 보면 물갈이한 정당이 이겼어요. 그렇죠. 만일을 물갈이하면 국민들이 아 저기는 좀 새로운 바람을 넣는구나 하고 인상을 하거든요. 옛날에 이재호부터 손학규나 이런 사람도 다 영입이잖아요. 그렇죠. 물갈이 그다음에 통합이잖아요. 두 번째는 통합. 근데 통합 물갈이 두 개 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총선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뭘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대안이 좀 빨리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대로면 이길 수 있다. 그것도 큰 착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총선의 룰도 안 네. 정해지고 네. 12월 달로 쓱 뺐어요. 네. 이제 네. 10월 29일 날 상정 네. 부의한다다가 네. 네.
그러면 12월 달까지 이제 쭉 빼놨다는 거는 조국 사태 네. 결과 와중에 네. 이걸 넣었다가는 만약에 조국 부분이 검찰이 세게 달하면서 네. 불길이 커지면 네. 공수처나 선거법 개정이 날아갈 거라고 봤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최대한 틀어막아서 네. 11월 달이면 다 끝나지 않겠느냐. 네. 그거 끝난 다음에 이걸 처리하자. 네. 네. 이렇게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통과되면 네. 솔직히 문정권이 뭐 공수처 통과시켜서 이양 손에 피 묻힌 마당에 네. 그 뒤에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공수처를 네. 이용해서 다 잡아들이죠. 그렇죠. 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공수처를 통과 안 되게 하려면 네. 한 달 뒤에 일인데 네. 겠다. 예. 그럼 한 달 동안에 뭘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네. 한국당이. 그렇죠. 그래서 시민이요. 그 광화문에 시위하시는 분들 잘 들어요. 100만 명이 가봤자 200만 명이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국회에서 공수처를 날려버려야 되고 네. 또 선거법을 갖다가 저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숨 걸고 막아야죠. 예, 두 개를 다 막아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더라도 날아가면, 예. 자유한국당은 그럼요. 영원히 설 자리가 예, 없습니다. 선거도 치게 예.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조국 수사팀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너희들 피의사실 유포죄다. 검사들 다 불러들여 수사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게 지금 한 달 남았으면 한국당은 지금쯤 이렇게 나누어서 문재인의 탄핵을 발의하고 또 위헌 법률 소송을 내고 권한쟁의 심판을 내고 하는 헌재를 상대한 팀. 또 하나는 나누어서 국회에서 전략을 짜서 예. 그 국회에서 그걸 지금 부의를 예. 12월로 넘겼지만 그때 상정을 이렇게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예. 통과 안 시키게 노력하는 네. 또 투쟁 방법. 또 한 팀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직도 보면 이 정권이 발표하는 여론조사에 보면 리얼미터 같은 데는 30에서 한 10%까지 높아요. 공수처 찬성이. 그렇죠. 예. 좀 말도 안 되는. 저도 말도 안 된다 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예. 검찰, 경찰, 네. 판사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왜? 그렇죠. 서민들은 거기 가면 좋은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들 또 특유의 기질 중에 하나가 센 사람이 당하면 박수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달아맨다 하는 기구, 좋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머리를 작동시키는 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좌파들은 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90%, 93%가 찬성을 해요. 근데 한국당 지지자들은 60%대, 50%대에 찬성을 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한국당의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특징을 잘 모른다. 물론 이 여론조사에 왜곡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공수처 찬반에 있어서 저쪽 좌파 정파들은 결사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렇죠. 이쪽에는 그 강도가 약하다는 건 그건 분명한 것 그렇죠.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 이코르 공수처 네. 이렇게 이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먹힌 부분이 있는 거죠. 검찰 이제 횡포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잘못한 건 때려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듯한데 또 설문조사에서 좀 높게 나온 거는 그 질문항이 그냥 공수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앞에 이제 단서를 달아갖고 있으니까 좀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공수처에 대해서 좀 그 위험한 거를 좀 모르는 분도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체적으로 그 자꾸 뭐 데모한다고 돈 쓸 게 아니라 한국당이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공정한 문항, 공정한 샘플을 체크해서 실제 공수처의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해야 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뭐 여론조사기관 공정하게 해서 전부 면접으로 이렇게 하게 해서 설명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서 공수처 우리가 해보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수처 반대더라. 이렇게 해서 물꼬를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공수처 부분을 그냥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요즘 가만히 보면 뭐 지역 돌아다니고 또 행사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또 무슨 영입을 하니 지금 영입할 때예요. 싸울 때지요. 기름 영입은
기름 좀 걷어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리고 새로운 가구를 들어올 때는 기존에 오래된 가구는 좀 몇 개는 좀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도 좀 하고. 해야 되겠죠. 예, 기존에 지저분한 데다가 오래된 가구도 있는데 거기다 새 가구까지 넣으면 온 집안에 가구가 그냥 있어서 사람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이 보스판에 위에가 썩다 보니까 밑에 젊은 애들도 뭐 당을 만들고 뭐 하겠다는데 보면요. 광 팔아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얼굴만 젊었지 하는 꼬라지가 거의 애 늙은이처럼 하는 젊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문제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 다수의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성장을 지속한다 이런 황당한 헛소리 하기 전에 그렇죠. 실제로 그 한국당의 경제 정책이 지금 무너져가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서민의 삶을 어떻게 떠받치도록 잘 살게 하겠다가 아니라 안 망하도록 우리가 떠받치는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그렇죠. 하겠다 이런 걸 발표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민부론 이런 거를 보면 그냥 교수들이 어디 돈 기존에 받고 나온 호텔에 거. 앉아서 하는 거 몇십 년 전의 소리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층을 좀 흡수하고 어려운 서민층도 좀 끌어안고 특히 소외계층 있잖아요. 예. 그 필리핀 이주 여성 그 국회의원 했던 이자스민인가요? 예. 그분도 자유한국당 탈당했다잖아요. 뭐 정의당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배지 달고 탈당. 그런 사람들도 이제 소외계층 저 하다못해 저 다문화 가족들도 좀 자유한국당에 좀 끌어안기 위한 좀 그런 대책들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너무 기존의 기득권자들, 공무원 출신들 이 지역적으로 좀 한계 이런 거에 좀 빨리 좀 벗어나야지 되는데 그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힘을 빨리 키워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거를 싸워서 빨리 부시라 이거죠. 승리하라고 승리의 채찍을 좀 가하는 건데 그걸 좀 말을 좀 빨리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좀 가렸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은 가끔 할 수 있는 게 거리 시위에 나가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더라도 한국당이 지금 할 일은 그 시위에 한국당이 이제 더 나오는 건 의미도 없어요. 초반에 시위도 안 될 때 한국당이 몇 번 나와서 하는 건 의미 있지만 한국당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원들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서 당원들은 100%가 공수처 반대하고 공수처 반대 여론을 전파하도록 만들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체적으로 각 시도에 공수처 반대와 선거법 개혁 반대 대회를 옛날에 YS나 DJ 같으면 전국 돌아요. 해야죠. 이거 반독 민주 독재 악법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 안에 반대한다고 한국당이 쭉 돌면서 지역마다 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뭘 하겠다라는 일종의 프로세스나 한마디로 이 미래에 예측 가능한 이런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이.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어제와 같은 하루와 또 내일도 또 오늘과 비슷하고 뭐 그렇게 해가 시간 끌고 난 다음에 공수처 통과시키는 타이밍이 오면 그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하고 선거법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목숨 걸고 막아야 되고 지금 유튜브에도 저 노란 딱지 붙이는 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언론 탄압이에요. 언론 탄압. 이거를 표시한다는 언론 탄압이야. 여기에 대해서도 왜 자유한국당이 결연한 의지가 없이 나무집 얘기하듯이 하죠. 강 건너 불보 지금 광화문 함성이 조국 사태까지 이어진 거는 제1공신은 거기 나온 국민들이고 두 번째는 유튜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왜 나무 보는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냔 말이에요. 거기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해야죠. 이런 유튜브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특검을 하겠다고 내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이 조작되는 일종의 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프로그램 코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다 확인해보고 그래서 제2 드루킹 같은 조직이 여기에 달라붙었거나 권력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압력을 내려서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또 조사도 해보고 그렇죠. 유튜브 올렸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빈 걸 올려도 노란 딱지를 붙잖아요. 저도 몇 번 테스트했잖아요. 지난 주말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노란 딱지를 붙인다. 그거는 내가 보니까
노란 딱지가 아니라 이건 블랙리스트죠. 더 웃긴 건 뭔지 네, 알아요? 네. 그냥 농담이나 네. 일상적인 대화를 해가 네. 올려놨어요. 제목도 정치적이지 않게 네. 노란 게 딱 붙어요. 네. 지난 금요일 날 네, 우리가 올린 게. 봤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의 신청을 해야 파랗게 바뀔 수 있는데 네. 저거 마음에 따라 네. 이의 신청도 안 했는데 파랗게 바뀌어 있다가 네. 또 그렇다고 조롱을 하니까 또 노랗게 갔어요. 그 색깔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예. 그래서 그런 그건 언론 단합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짚어서 네. 또 다르게 정권의 하나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이럴 때 차라리 공수처나 선거법 부분보다는 우리들 병원 문제나 이런 정권의 네. 치명적인 부분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달라붙어서 그렇죠. 우리들 병원과 관련되는 특검안을 내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문정권과 관련성을 갖다가 부각시켜 터져서 그렇죠. 검찰이 또 더 원활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서 폭탄들이 터져서 문정권이 뭘 해먹지 못하다 그런 해먹을 네.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도 또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좀 추진력이 좀 많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욕먹는 일 중에 그 무슨 조국 낙마시켰다고 표창 주고 뭐 상금 주는 거 봤을 때 그건 국민이 한 거지 왜 자기네가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장관만 그만뒀지 지금 조국 수사도 남아있고 그렇죠. 공수처로 반격을 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표창을 한다. 오히려 저는 자유한국당이 서초동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관련해서 영장 자꾸 기각하잖아요. 계좌 추적. 그럼요. 그 법원 앞에서 좀 농성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춤식으로 독자적으로 해야 될 건데 그냥 한번 씩 갔다가 30분 하고 그냥 또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 사람이 뭘 악착같이 물고 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 아무도 없어요. 한국당 의원들이 끝을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허지부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 청와대 앞에 매일 자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과거에 청와대 앞에 한번 갔으면 청와대에 텐트 치고 한 2, 3일이라도 자고 오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머리도 나쁘고 전략도 없고 어디 겁은 더럽게 많고 또 몸은 더럽게 느리고 눈치는 또 엄청 빠르고 가진 게 많으면 겁이 많게 마련입니다. 가진 게 많아서 가진 게 그렇습니까? 많아.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 거죠. 예. 예. 나도 털리면 뭔가 나올 게 많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어야 용감하거든요. 예. 아, 그래, 나는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황 소장은 용감한 거죠. 아, 참 세상에 없는 놈이라고 소문이 따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공수처법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패거리를 어떻게 지을 건가 하는 부분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당 갖고는 숫자로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죠. 자, 그러면 그걸 팔아먹는 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나 또 그 중간에 서서 또 거기 가세하려는 뭐 정의당이나 또 뭐 평화당이나 거기서 나온 무슨 대한연대인가 하는 조직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들인가를 공개하고 폭로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해야겠죠. 한국당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지역구에 좀 도움 받으려고 독재법을 바꿔먹을 수 있느냐. 그렇죠. 자기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그 바른미래당은 지난번에 손학규 대표가 그 공수처 선거법 이걸 엿바꿔 먹는데 또 앞장섰잖아요. 그 불법 사보임이라고 그 누구야 저 최입의 의원. 제 입이 아니고 그때 원내대표 하던 저 군산 쪽에 아, 김관영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보임이 적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야죠.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지금 저 비도덕적인 행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 노욕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을 정도로 저는 박경리 소설 토지에 토지 최찬반 집 차지한 조준구 있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난 조준구 같은데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렇죠. 바른미래당 만드는데 하나도 기여 안 하면서 그 집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오히려 저 지지하고 글로 가고 있어요. 참 한심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럼 빨리 그 대책 세워서 쫓아내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후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둘러싼 방향 전개에 대해서
윤영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